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나눠준다는데 금액이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더군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똑같이 국민인데 왜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지 궁금했지요. 게다가 그냥 신청만 하면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떻게 신청하느냐,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혜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우리 시니어 세대가 또다시 정보를 몰라서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세대는 늘 현금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카드 혜택이나 지역 상품권 같은 제도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비 쿠폰 제도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건을 잘 챙기면 같은 소비를 하고도 더 많은 금액을 받거나 추가 혜택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 지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고향 친구는 이번 제도를 듣고 처음엔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자 깜짝 놀라더군요.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무심히 지나갔다면 손에 쥘 수 있는 혜택을 놓칠 뻔한 겁니다. 이 사례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혜택이 달라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제 누님 이야기입니다. 누님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생활비 대부분을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 왔습니다. 처음엔 쿠폰을 굳이 신청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쓰던 카드로 신청하면 쿠폰 금액을 그대로 카드에서 쓸 수 있고 게다가 카드사 포인트 적립이나 청구 할인 같은 혜택까지 중복된다는 점을 말씀드리자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누님은 평소 포인트나 할인에는 관심이 없으셨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 같은 10만 원을 써도 지역 화폐로 내는 것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데 손님 대부분이 현금 결제를 하다 보니 카드 매출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가족이 쓰는 생활비만큼은 카드를 써왔습니다. 이번 제도 소식을 듣고 처음엔 혹시 내가 사업자라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보니 본인 명의 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모두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게에서 카드를 쓰면 이번 쿠폰 실적에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결국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라 해도 개인으로 쓰는 소비는 충분히 포함된다는 점을 직접 체감하신 거죠. 이처럼 세 가지 사례만 봐도 우리 시니어 세대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보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고 또 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소비는 충분히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실행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이 대상이지만 소득 상위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2차 지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은 추가 금액이 없지만 비수도권은 3만 원이 더 붙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면 5만 원이 추가되니 사는 곳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혹은 지역 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이 필요한데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선택하면 카드사 포인트 적립이나 청구 할인 같은 부가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 상품권은 각 지역마다 별도의 이벤트나 환급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디에서 소비를 주로 하는지 또 어떤 혜택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한 뒤 신청하는 게 현명합니다. 신청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도와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전화 신청도 가능한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대표 번호로 걸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카드사 공식 번호인지 확인해야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약국, 미용실, 학원, 안경점 같은 곳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통신요금 자동이체 같은 곳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앱을 쓸 때도 앱에서 결제하면 안 되고 직접 만났을 때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인정됩니다. 이런 세부 규정을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사용 기한입니다. 쿠폰은 올해 11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남기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계획적으로 써야 합니다. 특히 큰돈을 한 번에 쓰기보다 생활비와 필요한 소비에 맞춰 꾸준히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선택하면 좋은지, 카드별 혜택과 지역 화폐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게다가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잘 몰라서 결국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국민 소비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번 소비 쿠폰 제도는 단순히 현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일정 금액을 먼저 사용하면 그만큼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고 국민 생활을 지원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국민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15만 원을 받고 누군가는 50만 원이 넘는 혜택을 받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거주지와 신청 방식에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 거주자는 기본 금액만 받을 수 있지만 비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추가로 3만 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하면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즉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고향 친구분들은 도시보다 같은 소비를 하고도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 아까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수단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도 체감 혜택이 달라집니다. 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 포인트 적립이나 청구 할인 혜택을 중복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평소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는 분들이라면 소비 쿠폰을 카드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지역 상품권을 선택하면 지자체별 추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상품권을 쓰면 일정 금액을 더 적립해주거나 경품 추첨을 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로 어디서 소비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한 분은 평생 현금만 쓰던 분인데 이번에는 아들의 권유로 체크카드로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카드를 써야 하나 고민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쿠폰 금액에 더해 카드사에서 주는 소액 캐시백까지 받아보셨습니다. 같은 돈을 쓰면서 2배로 돌려받은 셈이죠. 그제야 왜 사람들이 카드를 선호하는지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경북 농촌에 사는 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소비 쿠폰 소식조차 늦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자 주소지가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돼 기본 금액보다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그냥 기본 금액만 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결국 아는 만큼 이익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사업자라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쓰는 생활비 결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게에서 카드를 쓰면 소비 쿠폰 실적에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조건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라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착각이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챙기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세대보다 온라인 검색이나 앱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뒤늦게 알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을까요? 첫째, 본인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혹은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신청 수단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평소 카드 사용이 많다면 카드로 신청해 카드사의 추가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현금 사용이 많고 지역 상권에서 소비하는 경우라면 지역 상품권을 택해 지자체 이벤트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 기한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비 쿠폰은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특히 올해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하므로 계획적으로 나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용처입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약국,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앱도 앱 결제가 아닌 직접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인정됩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 제도는 단순히 한 번 받고 끝나는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슷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꾸준히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익혀두면 앞으로 나올 정책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카드별 혜택을 비교해보고 지역 상품권 이벤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까지 준비했으니 꼭 이어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비 쿠폰 신청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차근차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